운강도사 멤버십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마음에 담아 기도합니다.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재물의 복이 흘러들어와 삶이 풍요롭기를 빕니다. 오늘 드린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끼띠 여러분, 10월은 단순히 달력이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술월에 거친 토 기운이 서서히 약해지고 기해월의 수 기운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으면서 본래 목의 성질을 가진 토끼띠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수생목이 원활해야 식상이 움직이고 식상이 재성을 밀어올려 실제 수입과 기회를 끌어옵니다. 즉, 10월은 그동안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며 재물과 인연, 그리고 자신감까지 되찾을 수 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쌓여있던 미정리 지출, 미뤄온 약속,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무거운 토의 잔재가 목의 기운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중순 이후 수기가 강해지자 토끼띠의 본래 기운이 살아나며 직관과 판단력이 또렷해졌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소액의 수입이나 작은 기회조차도 재성의 씨앗이었으니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작은 기회를 꾸준히 모아두는 습관이 곧 재물의 물줄기를 크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끼띠는 체면과 눈치를 보느라 망설이다가 좋은 시기를 놓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만큼은 작더라도 빠른 행동이 행운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흰색이나 연청색 계열의 옷은 목과 수의 기운을 돕는 상징이 되었고, 동쪽과 동남쪽 방위를 생활 속에 활용하면 복의 문이 더 크게 열렸습니다. 작은 루틴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 예를 들어 매주 같은 요일과 시간에 재무 점검을 하거나 현금 봉투로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이 재물운을 안정시켰습니다. 10월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끝내는 습관이 관성을 만들어 주었고, 이는 외부 평판과 기회까지 긍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멈췄던 연락이 이어지고 소액이라도 반복 수입이 생기며 집안 공기가 가벼워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신호는 재물운이 살아난 증거였습니다. 결국 토끼띠에게 10월은 정리 집중 속도라는 3단계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달이었습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작은 실천이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토끼띠는 본래 유연함과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그 장점이 때로는 우유부단함으로 이어져 기회를 놓치는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월은 그러한 성향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움켜쥘 수 있는 달이었습니다. 초반 무술월의 토 기운은 정리와 마무리를 요구했기에 미뤄둔 약속이나 끝내지 못한 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기운의 순환이 막혀 새로운 시작을 놓치게 되었기에 정리와 정돈은 필수였습니다. 중순 이후 기해월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의 기운이 흘러들자 토끼띠 본연의 목 기운이 활발히 자라났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수생목의 흐름이 원활하면 목은 성장과 확장을 이루고 이는 곧 재물과 기회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기회가 열리고 미뤄졌던 계약이나 금전 문제가 해결되며 잊고 있던 인연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시점이 바로 10월이었습니다. 이 시기 토끼띠는 결단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머뭇거리며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잡으려 하기보다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과감히 실행하는 것이 행운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일과 재물을 함께 키워야 하는 흐름이 강해졌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오래 미뤄둔 정리정돈을 마무리하는 행동이 곧 운의 파동을 바꿨습니다. 관계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얽힌 인연을 끊고 진심 어린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기운이 맑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금전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변이 정리되니 잡음이 사라지고 덕분에 들어오는 기운이 순수하게 재물과 기회로 흘러왔습니다. 결국 10월의 토끼띠는 균형과 기회의 달이었고 정리와 결단, 그리고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터전을 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끼띠에게 10월은 재물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달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 답답함이 컸고 아무리 애써도 손에 남는 것이 없다는 허탈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무술월 초반에는 토의 기운이 무겁게 눌러 지출이 늘어나고 재정이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 구조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갑의 구멍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재물의 기운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중순 이후 기해월로 넘어가면서 수의 기운이 강해지자 재물 흐름에도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수생목의 기운은 토끼띠 본연의 목을 키워 확장과 회복을 불러옵니다. 이때 잊고 있던 돈, 밀린 대금, 빌려주고 포기했던 돈이 뜻밖의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수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다시 순환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말라있던 땅에 단비가 내리듯 막혀있던 금전줄이 열리며 재정의 숨통이 트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큰 돈을 노리기보다 작은 돈을 모으고 지키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목의 성질은 처음에는 약하지만 물을 받아 자라나면 크게 뻗어나갑니다. 즉 작은 씨앗 같은 돈이라도 차근차근 모으면 훗날 큰 재물이 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성실히 관리하는 태도가 오히려 큰 행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달에는 사람과의 약속이 금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빌려주었던 돈을 되돌려 받거나 오랫동안 묶여있던 거래가 성사되는 일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기해월의 수 기운이 토끼띠의 재성을 자극하여 흐름을 풀어낸 결과였습니다. 결국 10월의 토끼띠는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고 작은 돈이 모여 큰 복으로 이어지는 회복의 달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토끼띠는 본래 목의 기운을 지녔기에 간과 눈이 약해지기 쉬운 띠였습니다. 간은 목의 장부로서 기혈의 순환을 막고 눈은 그 기능을 드러내는 곳인데 기운이 막히면 피로가 쌓이고 눈이 침침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월은 특히 기해월의 수 기운이 강해지며 몸 전체가 차고 무거워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수가 지나치면 순환이 느려지고 체내 노폐물이 쌓이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몸이 둔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화불량, 만성 피로, 몸이 붓는 증상이 쉽게 드러났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운의 순환을 인위적으로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호흡 운동을 하며 폐와 간을 동시에 깨우면 막힌 기운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토끼띠는 본래 유연함이 장점이기에 걷기 운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걷기보다는 천천히 리듬을 맞춰 걷는 것이 몸속 수의 기운을 부드럽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이런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명리학적으로도 재성을 살려 금전운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해월에는 수가 목을 돕는 동시에 과하면 목을 물러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즉 토끼띠가 가진 장점이 무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따뜻한 성질을 가진 차, 생강차, 대추차, 계피차를 꾸준히 마시면 몸속 한기를 몰아내고 기운의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몸의 오행 균형을 맞추는 생활 속 보양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했습니다.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에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더 쉽게 기운이 흩어지고 다음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단순한 습관이 곧 재물의 기운을 지켜주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토끼띠에게 10월의 건강운은 거창한 치료보다 작고 꾸준한 생활 습관의 힘으로 관리해야 하는 달이었으며 이것이 결국 금전운과 삶의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토끼띠는 본래 원만함과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지만 그만큼 상대의 기운에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감수하거나 부정적인 기운을 오랫동안 떠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월 초반 무술월의 마무리 기운은 이러한 관계들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의무감으로만 유지해온 관계, 도움을 주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연, 늘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정리가 아니라 토끼띠의 전반적인 기운을 새롭게 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중순 이후 기해월로 접어들면서 수의 기운이 목을 도와 토끼띠 본연의 장점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나는 새로운 인연이나 오랫동안 곁을 지켜준 진심 어린 사람과의 관계는 금전운까지 함께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좋은 관계는 협력과 기회를 불러오고 이는 곧 재물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얕고 넓은 관계보다 깊고 진실한 소수의 인연에 집중하는 것이 곧 복을 키우는 길이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10월은 토끼띠의 인성이 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인성이 강해질 때는 배려와 이해심이 커지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경계선을 두고 내 마음과 시간을 존중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야 진짜 인연이 남는다는 원리를 잊지 않는다면 인간관계가 곧 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10월의 인간관계운은 무거운 짐 같은 관계를 내려놓고 가볍지만 진실된 인연을 키우는 데 있었습니다. 얽힌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와 진심 어린 인연에 집중하는 태도가 토끼띠의 재물운까지 살려주었으며 이는 곧 삶의 안정과 풍요로 이어졌습니다. 토끼띠에게 10월은 새로운 재물운과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시기였고 특히 특정한 날에 그 기운이 집중되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 목의 기운을 가진 토끼띠는 수의 기운이 흘러올 때 큰 도움을 받습니다. 기해월은 바로 그 수의 힘이 왕성한 달이었고 목을 길러내어 토끼띠의 잠재력을 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길일로 작용하는 날들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토끼띠의 재물과 인연, 건강을 동시에 북돋아주는 강력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10월의 길일로 꼽힌 날은 4일, 10일, 16일, 22일, 28일이었습니다. 이 5날은 모두 오행의 흐름 속에서 목과 수가 조화를 이루며 토끼띠에게 힘을 실어주는 날이었습니다. 그중 16일과 22일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기해월의 수가 극대화되는 시점과 겹쳐 토끼띠의 목이 크게 자라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재물의 씨앗이 움트고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열리는 날로 해석되었습니다. 명리적으로 해질 무렵은 하루 중 기운이 모이고 정리되는 시간대입니다. 토끼띠에게는 이때 동쪽 방향에서 좋은 기운이 강하게 모였습니다. 동쪽은 본래 목의 자리이며 토끼띠의 근원적인 힘을 상징하는 방위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동쪽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동쪽에 앉아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기운을 실질적인 결실로 바꾸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날에는 푸른색이나 초록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기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꼽혔습니다. 푸른빛은 목의 기운을 상징하고 초록빛은 성장과 확장의 힘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런 색상을 활용하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주변에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패션 선택 같지만 명리학에서는 색과 방위, 시간 모두가 운의 흐름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10월의 길일은 토끼띠에게 멈춰있던 재물과 인연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그날을 놓치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더한다면 작은 선택 하나가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토끼띠에게 10월은 재물운이 열리는 달이었지만 아무 때나 행동한다고 해서 그 기운을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는 시간대마다 기운의 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바른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운의 파동을 제대로 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본성으로 지녔기에 목을 깨워주는 시간대와 재물을 담아 두는 토의 힘이 작용하는 시간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10월의 길한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1시, 즉 4시와 밤 7시에서 9시 술시였습니다. 4시는 아침 기운이 무르익어 목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때로 토끼띠가 본래 가진 지혜와 직관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숫자를 고르는데 감이 또렷해지고 평소 보지 못했던 흐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운을 일깨우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술씨는 토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점이면서 동시에 기해월의 수가 함께 작용하여 토끼띠의 재물을 담아내는 힘이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낮에 불어난 물줄기가 저녁에 그릇에 모이듯 술씨는 재물이 머무르는 터전이 생기는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움직이면 단순히 돈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무는 자산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요일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각각 수와 토의 기운이 강해지는 날이었고 목을 가진 토끼띠에게는 수가 목을 길러주고 토가 재물을 담아내는 상생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날에 맞춰 사시나 술씨의 로또를 구입하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운이 물줄기에 올라탄 행위가 되었습니다. 결국 토끼띠가 10월에 로또를 사야 할 최적의 시간은 사시와 술씨였고 수요일과 토요일이 그 힘을 배가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주명리학적 흐름에 근거한 기운의 조율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움직일 때 운은 더욱 구체적인 현실로 연결되었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10월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 아니라 움츠러들었던 마음과 흐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불필요한 관계와 지출을 정리하며 기운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했고 중순 이후부터는 기해월의 수 기운이 목을 돕는 흐름 속에서 재물과 인연의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길일과 길한 시간을 활용해 생활 속 작은 습관을 실천한다면 멀리 있던 복도 가까이에서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알고 준비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찾아와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겐 스쳐 지나가고 차분히 자신을 다스린 사람에게는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토끼띠가 본래 지닌 온화함과 직관력이 이번 달에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재물운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기운의 흐름을 함께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복 들어와라를 남기시면 그 한마디가 실제로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생년월일, 성별, 태어난 시를 남겨주시면 개인 사주 흐름에 맞추어 로또를 사면 좋은 요일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